할 거예요.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자 A, B, 정부 관계자 C, 국회의원 D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10% 임금 인상을 해야 합니다. 위로 화살표. 임금을 5% 인하해야 합니다. 아래로. 7%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로.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로. 그러면 A, C, D하고 한편, B는 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인상을 요구하는 자들 올려주세요. 누구 있어요? A, C, D 이렇게 있지. A는 몇 프로? 10%, C는 7%, D는 5%니까 누가 더 많이 요구합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A, C, D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되지. 문제될 거 있을까? 없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A, C, D는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서로 다 올려달라 이야기인 거니까 A, C, D를 이야기하면 비교하면 되고 B 혼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밑에다가는 대조라고 쓰면 되고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가 같이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됐습니다. 밑에 것도 내려갈게요.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부터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는 달리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괄호하고 얘네들이 누구를 꾸며주는 말이야? 직접 광고. 직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는구나. PPL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는 PPL 꼬불꼬불 밑줄, 간접 광고 꼬불꼬불 밑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거두려는 광고 형태다. 이 글은요, 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문장은 무엇을 광고를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로 나누고 있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눌 거야. 그래서 위에다 쓸 거예요. 뭐라고? 일정한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단은 분류가 쓰여져 있어. 막 섞여 있는 애들을 요 보따리로 나눠서 담을 거야. 왜? 얘네들끼리 비슷하니까. 하지만 보따리끼리는 서로 다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류는 뭐라고 하는데? 대조라고 하는 분류는 대조야. 모의고사에 대조가 시험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대조는 나올 때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러한 방법 써요. 그냥 먼저 나오면 밑줄, 나중에 나오면 꼬불꼬불 밑줄, 그냥 이 정도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됐을까? 직접 광고는 프로그램에 어디에 붙어요? 앞, 뒤에 붙지. 하지만 간접 광고는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서로 삿대질 화살표 표시되어 있으니까 밑에다가 우리는 대조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눈에 띄지 않게 쓰여있는 내용 전개 방식이 있어. 뭐 직접 광고는 요거다. 간접 광고는 요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를 단어 뜻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엔 정의도 쓰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화와 처벌은 외적 자극을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외적 자극을 통해 반응 자극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의 종류 1. 강화, 2. 처벌이라고 하면서 일단 분류 쓰여져 있죠. 강화와 달리 처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처벌은 밑줄, 강화는 꼬불꼬불 밑줄. 그렇게 체크하면 되지. 처벌은 반응자의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따라서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따라서 원인과 결과지. 그러니까 인과라고 쓰면 되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처벌만 사용하기보다는 처벌과 강화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위에다가 내 말로 정리할까요? 효과로 따질 거예요. 뭘 따질 거야? 처벌할 때. 그 다음에 처벌과 강화를 같이 쓸. 언제 더 효과가 있어? 처벌과 강화를 같이 쓸 때 효과가 있어. 강화와 처벌은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원리로 가정과 학교, 회사,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죠. 1번. 처벌과 달리 강화는 여기 있죠. 보기에 뭐뭐와 달리 이런 말 나오면 일단 무시해. 일단 무시해도 괜찮아요. 다섯의 셋은 요것만 가지고도 다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워놓아요. 강화는 내부 동기를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강화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내부 동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어? 없어.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해도 틀리다고 할 거예요. 일단 체크. 그 다음에 빨간색 펜 들고 위에 쓸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모든 독서 지문 있죠. 한때 비문학이라고 쓰였었던 요 지문들. 독서 지문에서 어떻게 지문에 그 내용이 없으면 지문에 내용이 없으면 틀리면 지문에 우체통은 빨간색이에요 라는 말이 없으면 보기에 그 말이 나와도 틀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됐을까?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문제에는 항상 이 말이 있지. 다음 글을 읽고 윗글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문에 없으면 틀리다고 해요. 강화와 처벌의 차이는 바람직한 행동 증가에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괜찮지? 강화만 있으면 한계가 있고 처벌만 있으면 한계가 있고 강화와 같이 있으면 한계가 없을 수 있으니 2번 맞는. 학교에서 학생은 처벌만 받을 때보다 처벌과 강화를 받을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처벌과 강화. 오른쪽이 더 크다고 우리 아까 미리 놨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또 뒤로 넘어가서 4번, 이렇게 3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과학교과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할 테지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왼편의 지구처럼 지구 내부는 지각,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밑줄, 지구 내부는 요러요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지구를 조각조각 내서 나눠서 설명할 거죠? 뭐라고 할 거예요? 분석. 하나를 잘게 쪼개면 분석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밑줄.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증가하는데 빨간색 밑줄. 앞으로 모의고사 공부하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건 빨간색이지. 이건 빨간색이지. 쌤, 여기 왜 빨간색 밑줄 했는데요? 위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별표. 뭐뭐 할수록 뭐뭐뭐 하다. 이런 문장 나오면 일단 무조건 빨간색 밑줄. 얘네는 비례 관계다. 얘네는 반비례 관계다. 라는 말이 나와도 무조건 빨간색 밑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용상 중요하기도 하고
이 말을 바꿔서 보기에 무조건 나오고 됐을까요? 이 때문에 때문에 인과적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야지. 화살표.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온의 외핵이 하부멘틀의 특정 지점을 가열하면 점점점점점. 그리고 자, 또 다른 요령 중에 하나 그림이 나와. 그림에 뭐라도 써. 뭐라도 써. 뭐 쓸 수 있어요? 나라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 뜨거워. 그냥 이렇게 쓸 거야. 뜨거워. 라고 쓸 거야. 다음에 외핵은 뭐라 그랬어? 액체 상태라고 그랬어. 액체 상태. 괜찮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핵도 액체 상태겠지. 그렇지 않나? 외핵 바깥에 있는 하부멘틀, 상부멘틀 지각은 고체 상태일 거라. 요 정도는 추리해서 써주셔야지. 괜찮은가?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지구 내부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외핵은 뭐라고?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쓰고 끝이지.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뭐? 인과 아니면 과정, 순서라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 위에다가 인과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됐나? 다음 질문 또 보러 갈게요.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원인 때문에 화살표 요쪽. 여름이 짧아서 화살표.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화살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이거네. 원인, 결과. 괜찮죠? 그리고 다시 원인, 결과. 또 원인, 결과. 어떨 땐 결과지만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라. 자, 순서대로 쓰면 되지.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이 어떻게? 짧아. 일조량은 어땠어? 부족했지. 수확량은 줄어들었어. 말을 조금 바꿔서 수확량 감소 이렇게 말 써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다. 밑으로 내려오죠. 다음 글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읍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의무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같은 옷을 입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끝났어. 이 때문에 화살표 방향 어떻게 하는데 앞에서 뒤로 하면 되죠. 많은 학생들이 교복 입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복 입는 거 좋아해요? 나는 셔츠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생활복 그 스타일은 괜찮은 것 같다. 확실히. 이렇게. 반바지 교복 있나? 그래. 반바지나 괜찮은 것 같다. 원인은 B고 결과는 C죠. 어렵지가 않다. 괜찮은가?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이거 갑자기 왜 이러냐? 다음 페이지. 자, 부연, 즉 다시 말해. 아까 부연 뭐라고 그랬지?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말을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면 어때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내용상 큰 관계가 없어. 그냥 그런데라는 말 잘 기억해. 그런데는 내용이 전환되는 거야. 전환이에요, 전환. 무슨 말이야? 그런데라는 말을 중심으로 A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A 말고 다른 주제나 소재로 넘어가면 된다. 그게 전환이에요.
두 번째 마디까지는 모티브가 한 마디에 한 번씩 나오지만 끊고 양쪽 서로 삿대질. 왜? 뭐뭐 하지만이면 대조잖아요. 대조. 세 번째 마디 안에서는 두 개가 조급하게 이어집니다. 아,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마디까지는 모티브가 한 번씩 나오는데 세 번째 마디에서는 모티브가 두 번 나온대요. 모티브가 뭔데요? 아직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즉에다가 체크,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구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모티브를 촘촘하게 배치함으로써 가속도를 붙여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일단 세 번째 마디 안에는 모티브가 몇 개 들어간데 세 번째 마디 안에서 모티브가 두 개지. 모티브 두 개가 어떻게 이어진대? 조급하게 이어진다. 모티브 두 개가 조급하게 이어진다. 추론, 모티브 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 여기 있죠.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촘촘하게 배치. 촘촘하게 배치. 조급하게 이어져. 어떻게? 가속도가 붙여 긴장을 느껴진다고. 가속도가 붙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쌤, 저는요, 여기 앞에 얘네들에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좋았어. 아주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양쪽 삿대지. 두 번째 마디까지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는 모티브가 한 개. 모티프지. 모티프가 한 개씩. 촘촘하지 않게 좀 듬성듬성 배열되어 있을 거고요. 가속도 있어? 없지. 긴장감 느껴질 거야? 안 느껴질 거지. 모티브가 한 개씩 조급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이어지겠지. 여유 있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가속도 느껴지지 않을 거고 X. 긴장감도 역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긴장감 X. 요렇게까지도 추론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괜찮나요? 나와 있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라고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없어도 그 정도는 해주시라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자꾸 숨겨진 이야기가 뭐지?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볼게요.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주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얘 가지고 있으래. 개방적인 민주주의적 시각 필요해. 여기에서 개방적 민주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이다. 뭐 나왔어? 다시 말해. 부연이죠.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적 민주주의 시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네모 나와 있는 걸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자. 앞으로인데 다음. 자, 무엇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래. 다 쓰지 말고 우리는 뭐만 쓰면 돼? 세계화 현상. 그것만 쓰면 되지.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하는 겁니다.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하는 겁니다. 요 중간에 말이 있었지. 즉, 지문에는 다시 말해 라는 말이 있었지. 세계화 현상을 수용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는 거야.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다.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말이 많네요. 자유, 평등, 인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이런 거야. 보통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아직은 체크하지 마세요. 요거는 받아들이는 거, 좋은 거니까 동그라미. 자유평등, 인본주의 좋은 거니까 동그라미.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 나쁜 거니까 세모. 문화적 종속 나쁜 거니까 세모.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밑으로 내려오자. 역시 그의 소설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반드시 박준의 소설과 전지풀 사이에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혀 은근히 김 박사에게 권해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삐리리리 있었다. 자, 내가 말했어. 뭐라고? 소설에 관심 가져보세요. 요게 포인트지.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오면 되겠지.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지. 관심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나 라는 말 때문에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뒤로 또 넘어갈게요. 자, 같이 볼게요. 밥상에 오르는 곡물이나 채소가 국내산이라고 하면 끊어. 보통 그 종자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쪽으로 화살표. 실상은 벼보리, 배추 등을 제외한 많은 종자들은 뭐가 나와야 돼?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이 말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4번. 수입된 것이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를 억지로 찾지 않으려 한 노자는 공자가 주장한 도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럼 이제 또 체크해야지. 뭐라고? 노자와 공자는 둘이 생각이 다르구나. 도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은 노자. 그러면 공자는 추측해야지. 도를 찾으려 함. 도를 찾으려 한 거지. 즉, 부연이죠.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 의식을 개혁하려는 것이. 자, 질문.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 의식을 개혁하려는 것. 이거는 공자야, 노자야? 공자지. 오히려 백성들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나와야 되겠지. 2번.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된다.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층에 구분 없이 삐리리 쌓인 듯이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가 되면서, 그러면 석축 동그라미, 홍해석 동그라미 둘이 서로 반대. 홍해석은 그런데 어때? 잘 다듬어졌죠. 그러면 석축 앞에는 뭐 와야 돼?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찾으면 되지.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몇 번? 5번 무질서.
괜찮나요? 장엄하게는 엄숙하게 이런 뜻이지. 7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끊어.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 고향은 내가 막 꿈꾸던 생각을 하면서 내 고향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도착했는데 고향이 내가 그리워하던 그 고향이 아니야. 귀향. 고향에 돌아와도 그건 더 이상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지. 몇 번? 무엇의 형태? 미완의 형태. 미완 무슨 뜻이에요? 미 완성되지 않은 그르지 아니다. 완성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음 8번 빈칸 채워볼게요. 처마는 기둥이나 벽체 밖으로 길게 노출된 지붕의 아랫부분을 가리키는데 머리에서 떠올려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처마지. 긴 처마는 서양식 주택과 비교되는 전통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처마 밑줄 또 어디에다 밑줄? 전통 한옥. 서양식 주택은 처마 길어? 아니지. 그럼 위에다 빨리 써야지 뭐. 서양식 주택은 짧은 처마.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화면을 응시한 채 보시는 것처럼 서양식 주택은 대체로 처마가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 꼬불꼬불 밑줄. 느낌 왔어요? 전통 한옥은 밑줄, 서양식 건물은 꼬불꼬불 밑줄.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며 한옥 처마가 어떤 모양인지 잘 보이시죠? 한옥은 이렇게 석 벽체 밖으로 석가래를 어떻게 이렇게 내밀어 놓은 거지. 정답 2번. 길게 내어서 처마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음 페이지. 지문 일부러 쉬운 거 갖다 놓은 거지만 90번은 의외로 쉽지 않을 겁니다. 90번 두 문제 하시는데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천천히 볼게요. 정주도 안 시켜놨네.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 뜻 설명해 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말이지. 자, 또 위로 올라오셔서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뭐라고 빨간색 쓸 거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써드리는 거는 독서 지문 보실 때, 문제풀이 하실 때 도움되는 팁들을 써드리는 거예요. 자, 언제, 특히 첫 번째 단락에서 정의의 방법이 쓰였거나, 무슨 말이야? 뭐뭐라, 뭐뭐뭐뭐다, 요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뭐뭐라, 요 단어에다가 메모쳐놔요. 다음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서 두세 번씩 자꾸 반복되는 단어 있죠? 그러면 일단 메모쳐놓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 단어의 어원을 설명해 줄 때가 가끔 있어. 뭐라고 말 써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 영어로 써놓고 이 말은 뭐 라틴어 어쩌고 저쩌고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음 네 번째,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면 완전히 핵심어가 됩니다. 3번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말이 있고 옆에다가 바로 한자 쓰여져 있거나 혹은 영어로 쓰여져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웬만하면 요거 핵심 단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애들이 나온다? 핵심어. 그러면 영혼 없이 아니지. 엄청 집중해서 메모 쳐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 친 거예요. 그 외에 첫 번째 단락에서 단어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 속성을 찾으면 됩니다. 필요 충분 속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X만 가지고 다른 색상과 구별해 주는 것. 다시 말해 부연이죠. 밑에다 또 부연이라고 쓰죠. 모든 X에 대해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예컨대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쓸 거예요? 예시라고 쓰면 되죠. 모든 까투리 뭔지 알아요? 꿩, 암꿩, 까투리. 숫꿩은 장기. 그렇습니다. 암꿩 그리고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란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 허망합니다. 이름이지. 이름이 본질은 아닌 거죠. 이런 거죠. 그럼 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름이 본질은 아니다. 다시 말해 밑에다 또 써야 되겠네. 부연.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로 규정된 것이다. 세상에. 본질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만든 것이다. 갖다 붙인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화살표.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본질주의는 좋았어. 여기도 네모 칠 거예요. 본질주의. 또 위에다 씁시다.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론, 무슨 이론, 쯤, 휴머니즘, 이런 애들 나오면 일단 네모 쳐. 본질주의는 무엇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의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 어려울 수 있죠. 그것, 지칭하는 단어 뭐예요? 그것, 그것. 그렇지.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 이게 그것이지. 잘했어.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의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양쪽 화살표. 반본질주의는 또 네모지.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라는 건 없어.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의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실히 발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다시 말하자면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뭐라고? 본질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얘네들하고 싸우는 비본질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본질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은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한다. 개체 내에 존재한다. 비본질주의자들은 본질? 그런 건 없어. 그냥 말로만 표현한 언어적인 표현일 뿐. 이렇게지. 본질주의는 본질이 개체 내에 존재해. 비본질주의는 본질이라는 건 없어. 그냥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야. 답 찾으러 갈게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그렇지. 핵심어 A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돼. 당연하죠. 네모 쳐놓은 거의 단어 뜻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그래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그렇죠. B 예컨대 에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설명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어. 좋았어. 앞에 문장이 이해 안 했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말 나오면 집중하라. 그 얘기지.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하니까 C, 그것, 지시어가 접속하는 게 뭔지 확인해야 돼. 그렇죠? 상반된 두 입장, 상반 무슨 뜻이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반면에 이어지는 앞뒤 내용이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봐야 되겠어. 맞죠? 답은 5번이겠네요.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므로 당연한 말이지. 윗글에 주장이 있어. 주장, 글쓴이 주장 없어. 본질주의가 뭡니다. 비본질주의가 뭡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그림. 글쓴이의 주장? 아니요. 글쓴이는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번 틀립니다. 됐습니다. 밑에 10번 또 보러 갈게요. 우리 요거 하고 한 10분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다올 수가 없다. 필수 단어 누구야? 학문이지. 학문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즉, 부연이죠. 아비가 되어서 사랑하고 아들이 돼서 효도하고 신하가 돼서 충성하고 부부가 되어서 구별을 지키고 형제가 되어서 우애가 있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벗이 되어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등 여기서부터 그저 여기에서부터 하는 등까지 괄호. 괄호해 놓은 부분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죠. 열거지, 열.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는 것 뿐이지 현묘한 데 마음을 두어 기이한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니다. 현묘한 데에 마음을 두어 기이한 효과를 바라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바로 해놓고 요 문장 날려도 괜찮아. 날려도 괜찮아. 쌤 그러면은 여기 네 줄 줄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학문이라는 건 인간이면 필수고 학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는 것이다. 말을 예쁘게 만들면 인간에게 필수인 학문은 괜찮아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본성이 가려져서 식견이 어두우며 꼭 글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히고서야 행위가 바르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어. 1. 이치를 연구해. 2. 마땅히 행할 길을 밝혀. 3. 그러면 행위가 바른이 될 것이다. 4. 1, 2, 3, 4는 순서가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할까, 나쁜 얘기 할까? 나쁜 얘기 하겠지. 요즘 사람들은 글쎄요.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 모르고 망령되게 뜻을 놓고 멀게 하여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므로 요즘 사람들은 학문을 아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므로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데 남한테 미루고 있다. 아, 불쌍하다. 괜찮나요? 밑에 답 찾으러 갈게요. 학문에 대한 부연의 방법. 부연 있어요? 있지. 어디 있어? 여기. 즉, 있었는데. 기억 맞는 말이지. 옛사람과 요즘 사람의 학문 방법. 요즘 사람들 얘기는 있어. 근데 옛사람 얘기는 없어. 니은 탈락. 열거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지. 내용을 효과적으로 서술한다. 맞는 얘기죠. 기억 기록 들어가니까 정답은 5번. 괜찮은가? 네.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다음 뒷페이지 11번.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 먼저 볼게요. 썼을 거예요. 1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예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문답.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하여 단어 뜻 설명하다는 얘기지. 옆에다 뭐라고 쓸 거야? 정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인용입니다. 그냥 입주.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대조.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예시, 문답, 정의, 인용, 대조 요 중에 하나가 없대. 그거 찾으러 가면 됩니다. 1분 30초 드릴게요. 시작!